안녕하세요. 리드코프가 거래대금 10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일 거래 상위를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인양행은 포토레지스트고, 모나미는 일본 불매운동, 리드코프는 이따가 기사를 같이 보겠지만은 대부업체입니다. 일본의 사나모니가 이제 떠날 것을 우려해서 토종 대부업체 리드코프, 그다음에 신성통상도 이제 유니클로 옷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애국주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고, 후성은 불화소서죠. 그다음 밑에 뭐 동지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해서 거래대금 상위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하락장이죠. 시장 하락하는 이유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뜨는 거랑은 또 연관성이 무관하다라고 또 볼 수도 없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도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었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이랑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면 한국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간단하게 이제 리드코프는 시가총액이 1562억이고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상승하니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았는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을 경우에는 상승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파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장 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리드코프 7월 29일 3월 3시 55분 그래서 장 끝나고 기사가 나왔고, 밑에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리드코프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죠. 토종 대부업 브랜드라고 하고, 이제 일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리드코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리드코프를 쳐보면은 연관 검색어에 여기 사나모니, 뭐 러시앤캐시 이런 것들이 뜨는 것을 있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7월 29일 1시 45분에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제 사나머니 등 일본 대부업체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리드코프가 반사이익 가능성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고,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한국의 서민 금융시장에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이나 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작정하고 이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이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러시안 캐시 미지사랑 원캐싱은 2024년까지 대부업을 철수한다고 했고요. 이제 일본이 한국에서 이제 17조 원이나 자금을 이제 빌려주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국내 대부업계 1위 사나머니가 불매운동 목록에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나머니는 불매운동을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철수설이 나돌고 있다고 하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요약을 한번 하면은 크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수혜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을 국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다면 수혜주로 분류되어 상승이 되는 것이 그 하나고, 예시로 뭐 후성, 솔브레인, 뭐 동지세미캠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토종 기업이 수혜가 예상되어 상승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시기에도 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곧장 주가에 나타나고, 불매운동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움직이는 시간을 거치고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또 인과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때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두 번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매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드코프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기사는 지금 역순으로 3시 거, 1시 거, 그 다음에 새벽 6시 거를 가져왔고요. 이제 뭐 회수 가능성은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여신이 17조 원, 아까 봤던 기사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법계 1위는 여기 사나몬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나머니가 그동안 컸던 거는 일본의 저금리니까 거기서 조달을 해서 국내에서 빌려주고 그 차익을 먹었겠죠. 그 사나머니 첫 수설은 뭐 이전에도 조금씩 나왔는데 3월부터 새 대출을 아예 하지 않고 대출 회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움직임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예상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일본이 회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면은 빌려준 사람도 망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돈을 빌려주면은 빌려줄 때는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 빌려주고 나면은 그 빌려준 사람도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죠. 돈을 빌려가서 돈을 이제 못 갚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뭐 서서 주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논리 하나, 그 다음에 뭐 대출채권을 팔고 나간다고 해도 제값을 못 받아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투자는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 사나머니가 떠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불매운동에 사나머니가 또 추가되고,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분봉 차트로 와서 매도 부분, 고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10시 55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앞에 고점을 이 부분에서 못 뚫었는데 거래대금이 앞에 거를 지금 뚫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재차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한 다음에 위로 상승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점을 찍게 되는데 그때 뭐 거래량이랑 뭐 가격이랑 호가창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점이 고점 신호일지 이미지 트레이닝 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위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 거래량을 뚫지는 못했죠. 여기 이제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나오고서 그 밑에 호가를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요. 또 내렸죠. 그리고 이 2만 주를 뚫을 만한 지금 매수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근데 뚫어버렸네요. 또 이제 물량이 나오죠. 계속해서 고점에서는 당연하게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니까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출회되는데 이건 급하게 밑으로 지금 계속 물량을 호가를 이렇게 대죠. 그리고 거래가 앞에 거보다 이 앞에 두 개보다 더 큰데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매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호가를 받치는 거,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호가를 받치고 그 밑에 호가에 받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점에서는. 또 여기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밑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또 밑에 받치고 이게 고점 신호고요. 이상으로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트코프를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임에도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